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시고 근로자 안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옵니다. 지금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에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장관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이제 산업 현장들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현장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근로자 안전 어떻게 보호해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해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데 안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부터 빨리 대피한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비,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할 때는 대응하거나 대피, 그다음에 복구,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출근을 안 하면 좋겠죠. 그게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네. 뭐 단기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든가.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한 때는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이제 보장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호우와 그다음에 폭염, 그리고 좀 있으면 태풍도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서로 막 번갈아가면서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비상 대응 태세를 구비하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를 하셔서 지난번에 왜 충북에서 그 많은 피해가 있었던 부분 5개 지역에서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조심해야 되지만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현재 이제 이게 이제 물이 많이 왔는데 머금었다가 이게 토사가 붕괴한다든가 벽이 무너진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크린 사업장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네. 3천만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범정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재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협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국토부 그다음에 중기부랑 건설 현장이나 중소제조업체 위험한 데를 방문을 했고 내일은 저희가 전국 지방간사장들 긴급 회의를 해서 이 전국 현장에서 우리 산업안전공단하고 같이 이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폭우 때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우가 끝나게 되면 또 무더위가 찾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폭염 언급해 주셨지만 이 폭염이 발생했을 때 좀 특히나 취약한 현장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야외에서 하는 데가 아닐까.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좀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요새 부쩍 늘어나는데 이제 배달이나 택배 같이 네. 그 이동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재해로부터 취약한 데가 이제 중소영접체가 많은데 그런 데는 냉방이라든가 환풍 시설이 이제 미흡한 아까 2개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거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냉방과 환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이 고열로부터 네. 또는 폭염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쭉 6년간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한 18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 환자가. 1년에요? 아니 과거 6년간. 과거 6년간. 예. 그런데 그 근로자가 사망한 게 24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중에 이제 지난해 2018년부터 따져보니까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한 분뿐이 안 돌아가셨어요. 온열 네. 질환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열심히 챙겨보니까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런 이제 온열 질환으로부터 건강 장애라든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제 3대 수칙, 네. 예, 물, 그다음에 그늘, 바람,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31도, 33도, 35도, 뭐 38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후 특보가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제 쉰다든가 그다음에 충분한 뭐 냉방, 환기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주면 좀 그래도 위험 요소부터 우리가 좀 안전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 그늘, 바람, 휴식. 충분한 휴식. 3대 폭염 예방 수칙이라는 그런데 거죠. 더 중요한 건 상당 부분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그 사업주들이 그 급박한 위험, 그게 이제 폭염도 위험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작업을 작업 중지를 시켰어요. 한 50% 정도가. 그래서 정말로 더울 때는
네.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시간마다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물 그늘 바람이 제공되고 휴식을 하되 정말 더울 때 2시부터 5시까지 그때는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정말 더울 때는 일을 안 하는 네. 작업 중단 내지는 작업 중지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런 관행들이 좀 이렇게 하나씩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었던 화재 사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달이었죠. 이제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이제 많은 또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사고 전담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25일 날 바로 사고 다음 날이죠. 그 범정부 합동 감식반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는 이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3명의 이제 회사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그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조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게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진상 규명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지만 안타깝게도 보면 24일 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소방당국이 가가지고 몇 가지 경고를 했어요. 그 유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그 물질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방 대피 훈련도 하고 안전 수칙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그런데 우리가 미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 위험이 뭐냐면 이제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기후, 오늘 우리가 이제 장마에다가 호우에다가 폭염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 돼 있어. 그다음에 고령화가 돼 가는데 고령자들이 이 기후 위기라든가 신기술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고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 이런 데는 취약하거든요. 심장, 심근경색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그런데 또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또 재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잖아도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그 전지 배터리, 리튬 배터리 그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긴급하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전파하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뭐 8월 초에 이제 저희가 종합 대책을 그 발표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던 참인데 오늘 비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취소를 했어요. 아, 예. 취소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이게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신기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소화기로는 네. 불을 끌 수가 없는 흔히 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A형 소화기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화재, 그다음에 유류, 기름 같은 경우는 또 물하고 또 분리가 되잖아요. 네. 기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체 화재인데 네. 요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5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 3천만 원까지 그 클린 사업장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긴급 대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상시에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소화기뿐만이 아니고 그 비상구를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그걸 갈 수 있도록 대피하게 유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비용을 이제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뭐 네. 포스터 제작이라든가 행동 요령. 두 번째는 여기 외국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그 대피 행동 요령 뭐 행동 수칙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전국에 지금 전파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고용 허가제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고용 허가제로 오는 부분 그다음에 방문 취업 동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송출하는 나라에서 그 1시간 취업 교육
시간에 네. 안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3시간으로 늘려라.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지금 5시간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소방 대피.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이번 교육에다가는 소방 대피 훈련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긴급하게 이제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어떤 이제 소화기나 이런 대피 설비에 어떤 지원이 되는 것들이 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인데 오늘부터 시행을 50억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규모까지 네. 지원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요. 그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건설업 안전 리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설업 안전 리더. 왜 건설업일까? 건설업이 이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업종이에요. 제조 건설. 그다음에 리더 회의다. 왜 리더일까? 그 우리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안전 의식, 조직 문화는 리더의 의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이 잘 확보되고 클린하고 건강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CEO가 대표자가 리더가 얼마나 안전의식을 철저히 갖고 있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우리 이제 CEO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CEO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네. CEO가 100의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현장에 가면 뭐 4, 5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안 하면은 소용이 없죠. 그래서 늘 그런 정부의 정책이나 CEO의 철학과 의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씀은 이 재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들 널리 공유하고 전파,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지적재산권이 없다. 널리 정부가 그렇죠. 공유해서 확산시켜줘서 하는 게 제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 발생 현황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CEO들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셨습니다만 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런 좀 건설 현장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황을 보면 산업 업종별로는 제조, 건설, 그 다음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뭐 한 78% 되고, 그 다음에 고용 형태나 그 계약 방식으로 보면 그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근데 건설 현장은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거 모여 있는 거예요. 고령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안 가니까. 그건 외국인. 그 다음에 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열악해서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산업안전 관련 공단도 있지만 우리 그 감독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1대1 네. 멘토링을 해서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 두 번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제 12년 만에 최초로 이 건설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해서 이제 발주할 때 네. 그걸 비용을 충분히 그 계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인력이라든가 안전관리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장비 이런 것들 해야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들을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도록 15에서 20% 정도의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12년 만에 최초로 인상을 저희가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게 빨리빨리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노사관계일 수도 있고 호우, 폭염, 태풍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후 요인이 요새는 갈수록 위험한 요인들이 커지잖아요. 네. 이런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공사 기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사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지난번에 건설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적정한 공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하고 있고 저희 고용노동부도 이제 발주하는 데서 이게 정말 적정하게 공사 기간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원가
그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주가를. 그 부분을 이제 전문가한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처가 협업을 해서 공서기관도 좀 여유를 두고 그걸 빨리빨리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으로 뭐 이제 안전 관리 인력이라든가 스마트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관리 요율을 15에서 20% 인상한다 등 여기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 건설 분야가 위험 요소가 다 있죠. 규모도 예. 작고 일하는 방식도 좀 복잡하고 위험하고 고령자와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지원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평소에 안전과 상생을 함께 강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과 상생이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상생과 연대는 시대 정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살고 너는 손해봐라. 나 살고 너 죽잖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상생과 연대의 핵심이 뭐예요? 건강하게 일하고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시행 3년 차인데 사장님들이 나 구속 안 되고 처벌받기 싫잖아. 그러면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장, 경영자의 안전을 제일 하는 경영 철학과 의지 관철이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그래서 3자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같이 상생. 그래서 상생이라고 할 때 그리고 연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노사 간에도 해야 되지만 원청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 협력업체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청 대기업에서는 이게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저기서 빵꾸가 나면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경쟁력 확보. 그래서 상생 연대 차원에서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산업 현장에서 결국 중요한 게 안전 문화 확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 문화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막연한 것도 있어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 문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문화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문화는 공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문화가 없으면 공기를 안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답답해지고 그러는 건데 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앵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시외버스 타고 뭐 통학하고 이럴 때 보면 저기 운전기사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네. 있고 안전제일이라고 가족 사진 있어요. 붙여놓고. 안전제일 오늘도 무사히 네. 안전제일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 전부 안전제일이라고 근데 안전제일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전이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다. 이게 문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안전이. 그리고 사장님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철학으로 가치로 둬야 된다는 거. 그럼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예방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해야 돼. 내가 다치고 위험하면 동료도 위험하고 가족도 사장도 회사도 다 불행해져. 네. 그래서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다. 그래서 사용자, 그다음에 근로자, 그다음에 정부가 합동으로 그래서 이거를 문화로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제도, 의식, 관행이 이제 문화라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 문화로 확산,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 캠페인도 저희가 벌이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문화 뭐 포럼도 열려서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예.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데다가 이제 안전문화 상생 확산 포럼 됐는데 하반기까지는 8개 업종으로 이제 확산을 시킨 뭐 이래서 노사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안전 의식을 내재화하고 예. 이게 자동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든가 위험한 데서 대피한다든가 그죠? 네. 그리고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투자하고 그 설비도 좀 개최하고 그리고 위험하면 일을 안 시키고 작업 중단 중지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것이 자동으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의식과 문화를 그 정착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안 좀 여쭤볼게요. 그제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그 2조 3조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또 이제 노조의 이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인데 이것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제 법안이고 좀 정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회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오늘 예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연다고 돼 있고 그게 되면 전체회를 통과시켜서 뭐 7월 중에 야당 단독으로 입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겠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셨죠. 네. 다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뭐 안 됐지만 근데 그때 갖고 있던 문제에 더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번에 논의를 조속하게 한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그다음에 교섭 대상, 쟁의 대상 확대, 그다음에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많이 제한을 했는데 네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다? 그건 뭐냐? 우리 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들 중에 사용자 이익을 대변한 사람들이 가입해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아무나 가서 뭐 노동조합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 이거 뭐냐면 사용자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그 지배력을 설정할 수 있으면 행사할 수 있으면 사용자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 법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사용자는 이제 자동차 회사나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1차 협력 회사가 만 300에서 500개 되고 2차 협력 회사가 막 뭐 몇천 개 돼, 한 5천 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교섭을 요구를 했어. 사장한테.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 교섭 대상이에요. 협력업체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어. 그러면 저 원청회사 CEO 입장에서 보면 관계도 없는 사람 같은데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면 교섭에 응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송이 걸리고 1년 내내. 그다음에 교섭 대상, 쟁의 행위 대상 관련해서는 지금은 노사가 임금 노동 조건은 교섭을 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권리 행사와 관련, 권리 구제. 예를 들어서 해고됐다.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았다. 이건 법원에 가서 노동위원회 가서 구제받게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업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면 노동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노동부 장관인데 굉장히 집행하기 어렵다. 네,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어쨌든 좀 이번에는 좀 법 통과 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야 논의가 좀 활발히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산업안전 이슈 좀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